오늘은 노동계약 5법이 아닌 청년 노동 3법을 통과시키자, 관철시키자 이런 주제로 우리 당의 청년 국회의원 2분 그리고 청년단체 대표들과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제 오른쪽에 장하나 의원님, 또 제 왼쪽에 김광진 의원님,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님, 정준영 정책국장님,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의 문유진 대표님, 이진수 편집국장님, 오유진님, 그리고 우리 당의 대학생위원회 이정표, 20대 정책을 표현하라, 이정표입니다. 을지로 을을 지키는 법에 이어서 이정표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선호, 이규민, 류지훈 학생들 같이 해주셨고요. 우리 이 법에 다듬는 데 있어서 법무법인 2공의 김철호 변호사님, 늘 우리 을지로위원회도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같이 했습니다. 오늘 청년노동 3법은 기간제 갱신보장법, 이건 제가 대표 발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알바 고용 축소 보장법, 이건 김광진 의원님이 고용보험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경제기본법을 제정안을 발의하신 장하나 의원님이 청년구직활동 지원법, 이렇게 3가지 법입니다. 간단하게 법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중복될 것 같으니까 또 바쁘시다고 하니까 우선 제가 발의하는 기간제 갱신 보호법만 설명드리고 다른 법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는 기간제 갱신 보장법, 기간제법 개정안은 최근 고법과 대법을 해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 갱신 기대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맞춰서 갱신 기대권 인정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기간제 갱신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갱신 요구권의 법제화, 둘째,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것, 셋째, 노동조합의 차별 시정 신청 대리권 인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작년에 있었던 중소기업 중앙회 25살 권모 씨의 자살 사건, 서울대 박수정 씨 사건의 경우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 갱신이 보장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기간제 사용을 인정하되 남용은 억제하는 기간제법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장하나 의원님이 청년경제기본법 지정안을 갖다 발의하셨는데 청년구직활동 지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10시부터 법안 소위에서 파견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새누리당 대표 발의한 노동 5법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양극화된 노동 시장에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와 반대로 기간제법 파견법은 대다수,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인 우리 청년들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 그렇게 선언하는 쐐기를 박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법안소에 가서 이 법을 막기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꼭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을 어떤 도와야 될 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요. 청년들의 고용, 구직활동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기본법입니다. 여기에는 IMF 이후에 20년 동안 누적되어 청년의 채무 문제,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 등등 청년들의 재반 문제를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 중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서울시 등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를 막아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구직 촉진하는 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자체들에서 진행되는 청년 수당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전경련에서 기간제법 파견법 2개를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합니다. 애초에 시작부터가 재벌 대기업이 원했던 법 개정안이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청년을 위한다,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 비정규직을 차별을 해소한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원래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을 제가 소속된 환노위에서도 막아내고 무엇보다 오늘 청년단체들이 직접 말하는 청년 3법, 청년 노동 3법, 진짜 청년 일자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양옆에 계신 의원님들을 도와서 끝까지 국회에서 이 법에 박수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민수 위원장께서 정부의 노동 5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위원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일단 노동개혁 얘기가 나온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당시 이제 인기 드라마였던 미생의 주인공을 일간지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논란의 과정을 지켜보는 청년들의 마음이 대단히 좀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예컨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하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비정규직, 불안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예시키는 그런 상태의 어떤 희망 고문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 청년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뭐 안산이나 반월 같은 이제 공단에서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대다수가 이제 파견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법 파견이 만연해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위법적인 차별에 향기로 이제 공격받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견법을 완화하고 이제 뿌리산업에 대해서 파견을 확대하게 될 경우에는 이 도둑질이 너무나도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도둑질을 합법화시키는 명문화시키는 법안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고용보험법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직의 경험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험이 있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용보험에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로 이미 기존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효능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용보험법의 경우에는 이 고용보험을 내가 내면은 내가 어떤 위협의 상태나 실직의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실업급여로 가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법안들이 쭉 나열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매년 2조 원을 편성한다고 큰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 인턴과 같은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과정에서 청년들한테 과연 희망을 안길 수 있는 일자리 법안,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런 질문은 저희는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청년들한테 괜찮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인턴이라도 가라, 짧게라도 일하면서 일단 뭐라도 해봐라 라고 내모는 것이 과연 이 나라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 나라의 청년들이 대단히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나오고 있는 청년경제와 관련된 세 가지 법안, 청년수당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 무엇보다도 이제 기간제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청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과 이제 완벽하게 부합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과 훨씬 더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청년을 볼모로 하는 어떤 소모적인 논쟁, 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실제로 청년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대안들을 청년들의 삶을 중심으로 조직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드려서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알바 고용보험 축소 방지를 제도화하는 입법 발의해 주신 김광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노동계약 5법의 주요 골자는 대부분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연장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비정규직, 정규직 이 논쟁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있죠. 우리 청년 세대 중에서 단기 알바직으로 계속 전전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단기 알바에 대한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지급과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3년 전에 해당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한 직장에서의 가입 일수가 합산되지 않고 있고,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단기 알바직이나 계약직으로 이직이 잦은 분야에서 장시간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선하자고 새누리당에서 냈던 김무성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법안인데요. 수급 자격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늘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청년 알바의 고용보험 혜택을 현저하게 축소시키는 내용이지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단기 알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낸 알바 고용보험 축소 방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이것은 수급 자격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줄여서 청년 알바의 고용보험 혜택 대상자를 늘리자는 조치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정도라도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청년들의 요구를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청년 노동 3법에 대해서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님께서 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대표 문유진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국회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셨고 또 청년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주셨다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노동개혁 그리고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많은 정책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청년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했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삶조차도 보장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또한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그냥 우리를 먹여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것, 그리고 일자리에 진입하는 동안에 불안한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구직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한번 질이 낮은 일자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더더욱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법, 그리고 기간제 청년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수 있는 기간제 갱신 보장법, 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알바 고용보험 축소 방지법, 이 세 가지 법안이라도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고 그리고 시행이 된다면 청년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또 청년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들을 제정을 하고자 노력을 해주시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여당과 정부, 이번에는
절대 막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청년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발을 디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우리 성공회대학 다니는 정선호 우리 위원장께서 이정표 팀장이시죠. 20대 정책을 표현하라 청년노동 3법 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학생위원회 대학생위원 정선호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계약 5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삶과 청년들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놓일지는 명약 관화한 일입니다.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일자리로 내몰릴 것이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청년 노동 3법을 통해서 노동자와 청년의 삶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면 경제를 이야기하고 민생을 이야기하고 청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의 노동 5법으로는 청년의 삶도, 청년의 미래도, 노동자의 존엄성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전적인 통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주로 하는 단어도 그렇고 통치 행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세종대왕도 단 한 명의 백성을 굶어 죽는 자가 있다면 그 관리를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단 한 명의 청년도 아파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학생위원회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청년노동 3법을 지지하고 정부 노동계약 5법이 결코 노동자의 미래를 열 수 없는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법무법인 20 김철호 변호사님께서 이 법을 다듬는 데 많은 장원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인 보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철호 변호사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에서는 2년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고 2년이 내에서는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2년이 되면 그래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어서 2년이 되면서 무수한 그 기간제 근로자들을 다 기간 갱신을 거절해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는 2년을 4년으로 연장을 하자. 2년 만에 잘리는 일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4년으로 연장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4년을 일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에 대해서는 전혀 뭐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 일하다가 나가고 그때는 4년 정부가 한 대로 한다면 4년 일하고 나가고 다 마찬가지 결과가 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없고 졸속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민병두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기간제 갱신 요구권은 갱신 보장법은 2년의 기간이 지나는 경우에 갱신 청구를 근로자가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거절할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부당한 해고 금지와 법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이 더 처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기간제 보호 필요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규직은 보호를 강하게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보호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규직 근로자들이 보호받고 있는 수준과 동일하게 갱신 기대권 그리고 대부분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갱신 기대권을 법제화해서 갱신 요구권을 주고 그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고 그리고 그 거절 사유로는 뭐 임시적인 일이라든지 계절적 업무, 뭐 대체 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는 사용자가 지게끔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다 고단하고 어두운 청년 시절 갔다가 경과했을 텐데 여기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청년 노동 3법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의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